자, 기출 문제 풀이 영상이고요. 공부하시다가 필요하신 부분만 찾아서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여학생이 40명, 남학생이 60명인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축구와 야구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였다. 이 학교 학생의 70%가 축구를, 나머지 30%는 야구를. 그럼 몇 가지만 일단 정리해 볼까요? 우리 조건부 확률 할 때 흔히 하는 표. 여학생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 40명 남학생 60명인 상태. 그리고 축구와 야구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네요. 축구 야구인데 축구가 70%래요. 그러니까 70명이겠죠. 야구가 30% 30명이고 그래서 총 100명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일 확률은 5분의 2이다.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 축구와 남학생이라는 사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쪽에 해당하는 친구가 5분의 2예요. 100명 중에 5분의 2니까 이쪽에 40명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표를 채우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아지고요.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자,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야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야구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죠. 이랬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30명 중에 10명이네요. 따라서 답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2번.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의 횟수를 각각 A, B, A와 B 중에 A가 크거나 같을 때 B는 0일 확률. 그러니까 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게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조건부 확률 문제고요. 그럼 이제 흰 공이 6개가 있고 검은 공은 4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A랑 B 중에 A랑 B 중에 A가 크거나 같은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흰 공의 개수니까 A가 3개고 B는 빵개 이겠죠? 공을 3개 꺼내니까. 그리고 A가 흰 공이 2개 꺼내지고 검은 공이 1개 꺼내지는 이 케이스 2개밖에 없잖아요. 요거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 총 공이 10개가 있으니까 10개의 공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6개의 흰 공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120분의 20이네요.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0개의 공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6개의 공 중에 2개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4개의 검은 공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네요. 그럼 120분의 15 곱하기 4 이렇게 되나요? 약분할 거 해주면 2분의 1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요 2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0인 요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6분의 1 얘를 말하는 거네요. 따라서 6분의 4분의 6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문제 3번 볼게요. 집합 x가 8 이하의 자연수이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함수가 f가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2n-1과 f2n 중에 fn이 클 때, 요걸 만족할 때 f1과 f5가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그럼 문제는 일단 x에서 x로 가는 그런 함수 f가 일단 정의가 되어 있죠. x가 1, 2, 3, 4, 5, 6, 7, 8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화살표 맞는 애도 똑같겠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일단 얘를 알아야 돼.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친구가 어떤 의미입니까? f2n-1과 f2n 중에 f2n이 커야 된대요. 그러면 f1과 f2 중에 얘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f3과 f4 중에 f4가 더 커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f5랑 f6 중에는 f6이, f7과 f8 중에는 f8이, 즉 이웃한 2개의 홀수와 짝수가 있는데 그 중에 짝수에 대한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1과 2를 한 세트, 3과 4를 한 세트,
5와 6을 한 세트, 7과 8을 한 세트로 놓고 여기에서 이제 그 공역에서 두 개의 원소를 이렇게 선택하면 이 친구가 무조건 이렇게 가고 이 친구가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 2라는 한 세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8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 2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3, 4도 8개의 공역 중에 2개를, 공역의 원소 중에 2개를, 5, 6도 8C2, 7, 8도 8C2개의 경우의 수를 갖는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8C2를 4번 곱한 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 분해. 자, F1과 F5가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F1과 F5가 같다라는 건 지금 여기 지울게요. 자, F1과 F5가 같다라는 건 여기가 이제 1이 있고 여기에 5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지금 이제 이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건데 여기 있는 요 3, 4를 하나 세트로 보는 거랑 7, 8 세트로 보는 거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얘네는 그대로 8C의 경우의 수를 그대로 가질 수 있을 거고 이제 요 1, 2랑 5, 6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른데 F1과 F5가 같아야 된대요. 그럼 내가 공역의 원소 중에 이렇게 두 개를 뽑게 되면 F1이 1로 무조건 가야죠. 그럼 5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2가 이쪽으로 6도 이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8C 경우의 수를 갖고 저 1, 2와 5, 6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주느냐가 다른데 일단 이렇게 8개의 원소 중에 2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주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내가 이 공역의 원소 8개 중에 3개를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얘도 1이 1로 가고 5가 1로 가면서 F1과 F4는 같아야 되니까 나머지 2가 4로 가고 6은 5로 가고 혹은 6이 4로 가고 2가 이렇게 5로 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8개의 원소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그때 가장 작은 원소로 1과 5가 가고 나머지 2와 6은 뭐 서로 이제 교차해 가면서 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2까지 곱해주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자, 4개를 선택하는 거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 4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케이스. 즉 처음에 우리가 셌던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서의 경우의 수와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개 선택하는 거, 3개 선택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만 하면 되죠. 그럼 일단 약분할 거는 다 없애주고요. 이렇게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볼게요. 8C가 28이고요. 그죠? 28 곱하기 28 그 다음에 위에 28이고 더하기 8C3이 뭐죠? 56이고요. 그죠? 56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8이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래서 28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28분의 5. 답은 그래서 28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주머니 P에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 일단 여기까지 써볼게요. 주머니 P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그리고 주머니 Q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주머니 Q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이렇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1이면 주머니 P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고 나오는 눈의 수가 1이 아니면 주머니 Q에서 흰 공 한 개를 꺼낸다 라고 이렇게 하네요. 이 시행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이 공이 주머니 P에서 꺼낸 공일 확률은, 그러니까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근데 이 공이 주머니 P에서 꺼낸 공일 확률은 조건부 확률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 1이 나오면 여기에서 2부터 6이 나오면 여기에서 흰 공을 꺼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자, 먼저 일단 흰 공이 나오는 거는 P에서 나올 수도 있고 Q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을 뚫어주면 P에서 5개의 공 중에 3개의 흰 공을 뽑을 확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 주머니 Q로 넘어가면 2에서 6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5의 확률을 뚫어줘야 되고요. 5개의 공 중에서 요거 잘못 썼네요. 이게 3개죠. 그죠? 5개의 공 중에서 흰 공 2개를 뽑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30분의 13인가요? 30분의 13. 자, 이제 흰 공이 P에서 나올 확률은 요거죠, 요거. 6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30분의 3이네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0분의 13분의 30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3분의 3이 정답이겠네요. 자, 문제 5번이고요. 주머니 A에 흰 공 3개, 검은 공 1개, 주머니 B에도 흰 공 3개, 검은 공이 1개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볼까요? 자, 주머니 A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1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도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1개가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실행 1과 실행 2를 순서대로 한대요. 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동전을 또 던지네요.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공을 2개를 꺼내서 주머니 B에 넣고, 뒷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공을 3개를 꺼내어 주머니 B에 넣겠대요. 3개를. 그러면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자, 동전이 앞이 나오냐 뒤가 나오냐 두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로 좀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동전이 앞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A에서 B로 공을 2개를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2개. 그리고 뒤가 나왔다. 뒤가 나왔다. 그러면 A에서 B로 공을 3개를 넘기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게 실행 1이고요. 자, 그럼 실행 2를 볼게요. 주머니 B에서 임의로 5개의 공을 꺼내요. 주머니 A로 넣는데요. 그러면 이제 B 쪽에 공이 이제 2개든 3개든 늘어났고, 그럼 이제 B에서 다시 이렇게 A로 공을 5개를 꺼내서 넣겠다라는 거예요. B에서 A로 이렇게 5개를 꺼내서 넣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실행 2가 끝난 후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흰 공이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B에 이랬을 때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였을 확률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그런 문제고요. 자, 뭐뭐 했을 때니까 또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이고요. 그럼 이 빨간색으로 긋는 요만큼의 확률을 일단 구한 다음에 파란색으로 긋는 요만큼의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동전이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이 나오는 케이스부터 해볼게요. 앞이 나오려면 일단 2분의 1 확률을 뚫어줘야 돼요. 자, 2분의 1 확률을 뚫게 되면 공이 2개가 넘어가는데 흰 공이 2개가 넘어갈 수도 있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럼 흰 공 2개가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흰 공 2개가 넘어가려면 총 A에 4개의 공이 있어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흰 공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흰 공이 2개가 이렇게 늘어나서 흰 공이 5개가 돼요. 그럼 다시 이제 B에서 A로 5개의 공을 보낼 때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아야 되니까 5개의 흰 공을 모두 다 선택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6개의 공 중에 5개, B에 6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선택하는데 5개의 흰 공 중에 5개를 선택해서 다시 A에 넣어야 B에 흰 공이 안 남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케이스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이제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하나 넘어갈 때 마찬가지로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뚫어줘야 되고, 요번에는 4개의 공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흰 공 3개 중에 1개, 그 다음에 검은 공 1개 중에 1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B에는 흰 공이 하나 늘어나 있고 검은 공이 하나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5개의 공을 보내는데 흰 공 4개를 모두 다 보내고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중에 1개를 보내야겠죠. 그죠? 그러면 6개의 공 중에 내가 5개를 선택하는데 4개의 흰 공 중에 1개 선택하고 2개의 검은 공 중에 1개를 1개가 아니죠. 흰 공은 4개죠. 흰 공 4개를 선택하고 검은 공 2개 중에 1개 이렇게 보내야겠네요. 그죠? 요게 동전이 앞에 나왔을 때 B에 흰 공이 안 남는 케이스예요. 그럼 이제 더하기 뒷면이 나왔을 때 살펴봅시다. 자, 일단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을 뚫어줘야 되고요. 그죠? 자, 그럼 뒷면이 나오면 공을 3개를 넘기는데 흰 공만 3개를 넘길 수도 있고 흰 공 2개, 검은 공 1개를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흰 공 3개가 넘어가면 흰 공이 3개가 추가돼서 이렇게 흰 공이 6개가 되기 때문에 5개의 공을 선택해서 다시 A로 넘기는 과정에서 흰 공이 하나 무조건 남죠. 그러니까 흰 공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넘어가는 것만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흰 공 2개, 검은 공 1개가 넘어가야 되니까 A에서 4개의 공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흰 공 2개, 즉 3개 중에 2개가 넘어가고 검은 공 1개 중에 1개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고요. 곱하기 그럼 이제 B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개가 이렇게 더 들어온 상황이니까 요 흰 공 5개, 요 흰 공 5개를 전부 다 A로 다시 보내야겠죠? 그러면 공이 총 7개니까 여기는 7개의 공 중에 5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5개의 흰 공 중에 5개를 선택해서 모두 보내야겠다라는 거네요. 요게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적은 요게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의 확률입니다. 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모로 들어가야죠. 얘가 분모로 났을 때 어떻게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A에서 실행 1에서 그러니까 A에서 B로 공을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가는 공 중에 흰 공이 2개였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흰 공이 2개인 케이스는 어디입니까? 요게 이제 흰 공 2개 넘어간 거잖아요. 요게 흰 공 2개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얘는 아니죠. 흰 공 하나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흰 공 2개가 넘어가는 케이스는 요 케이스. 다시 요 케이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케이스. 가 바로 흰 공 2개가 넘어간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라는 문제죠. 그죠?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2분의 1은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없앨 수가 있고, 자, 계산을 좀 해보면 4C가 6이죠. 6. 그리고 3C2는 3이고 6CO 6, 5CO 1, 그 다음에 4C2 6, 그 다음 3C1 곱하기 1이니까 요거 3이네요. 3. 그 다음에 6CO 6, 4C4 곱하기 2C1이니까 2죠. 2. 그 다음에 4C3은 4, 3C2 곱하기 1C1이니까 3 이렇게 되겠고 7C5니까 21이죠. 21. 그 다음에 5C5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42?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위에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6, 3, 6, 1, 그 다음에 4, 3, 21,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써볼게요. 다시 써보게 되면 다시 그냥 계산하면서 쓸게요. 이렇게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이 1로 약분되니까 12분의 1이네요. 그죠? 12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여기도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이 돼서 6분의 1이네요. 6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28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위에는 12분의 1 더하기 28분의 1만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가 84네요. 그럼 84를 이렇게 곱해줄게요. 84.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 더하기 14 더하기 3 되고요.
위에는 7 더하기 3이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17, 24, 24고 10 이렇게 되니까 12분의 5가 정답이네요. 아, P분의 Q네요. 그럼 P 더하기 Q니까 답은 17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이고요. 자, 수직선의 원점에 점피가 있고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식을 한대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수가 6의 약수이면 점피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6의 약수가 아니면 이동시키지 않는데요. 이 시행을 4번 반복했을 때 네 번째 시행 후 점피의 좌표가 0 이상일 확률. 그럼 뭐 여기 이렇게 0이 있고 1, 2, 3, 4 최대 4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 이상일 확률이래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확률이래요. 뭐 2 칸, 3칸, 4칸 갔을 때라고 하는데 지금 6의 약수가 나오면 그냥 한 칸 움직이는 케이스라 6의 약수가 2번 나왔냐, 3번 나왔냐, 4번 나왔냐 뭐 이건데 뭐 그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0일 때 1일 때 구해서 뭐 1일 때 빼도 되고 뭐 저는 0일 때 1일 때 구해 볼게요. 그럼 4번의 시행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니까 그걸 빵번 뚫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확률을 4번 뚫어주고 더하기 4번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 한 번 3분의 2를 그럼 한 번 뚫어주고 3분의 1은 3번 뚫어주면 되는 거네요. 계산을 해보면 3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의 4제곱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3의 4제곱분의 9인가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9분의 1이네요. 그럼 답은 1에서 9분의 1을 뺀 걸 원하는 거니까 9분의 8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 7번은요. 교과서 6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풀이가 그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문제 8번도 교과서 67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풀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8번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 A, B가 게임을 하여 먼저 6번을 이기는 사람, 6번을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기로 했대요. A가 4번, B가 3번 이긴 상황에서 게임이 중지되었을 때 A와 B에게 상금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6번을 이기는 게임이니까 총 11번까지 게임이 가능한 거죠. 근데 1에서 7회까지는 지금 게임이 이미 진행이 돼서 A가 4승, B가 3승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을 구해보고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B가 이길 확률도 나오는 거니까 A가 이길 확률을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가 이미 4승을 했기 때문에 이기려면 2번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남은 게임이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까지 가능한데 요 2게임만에 이기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2게임 더 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3게임만에 이기는 케이스. 3게임. 자, 4게임만에 이기는 케이스. 4게임. 요 케이스들을 다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이렇게 2게임 만에 끝내는 케이스부터 살펴볼게요. 자, 2게임 만에 이기는 거는 뭐 그냥 2분의 1, 2분의 1 두 번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이고 요번에는 이제 10번째 게임에서 끝나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A가 이기는 게 맞고, 그죠? 요 8, 9번째 요만큼은 A가 한 번, B가 한 번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독립시행 중에 한 번은 A가 이겨주고 한 번은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게임에서 A가 이길 확률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 되니까 4분의 1이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4번째 게임에서, 아니, 11번째 게임에서 이제 다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A가 이겨야 되고요. 그럼 이제 요 3게임 중에서는 A가 한 번, B가 2번 이겨야 됩니다. 그럼 3번의 독립주행 중에 내가 원하는 A가 이기는 사건 한 번 발생해야 되니까 2분의 1 한 번 뚫어주고 나머지는 2번 뚫어주면 되겠고 마지막에 또 A가 이렇게 이겨줘야겠죠. 그러면 16분의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다 더하게 되면 16분의
얘가 4, 4, 11이 되나요? 요게 이제 A가 승리할 확률이죠. 그럼 B가 승리할 확률은 자연스럽게 16분의 5가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뭐 합당하게 상금을 나눈다면 A와 B가 11대 5로 나눠 갖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